안녕하십니까? 범부처재생의료 기술개발 사업단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신규 사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 말씀드린 후 2025년도 신규 RFP 내용과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정평가 절차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10년간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매년 신규 과제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28개 신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계속 과제를 포함하여 2025년도에 총 139개 과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범부처재생의료 기술개발 사업은 3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천 기술개발부터 임상 단계 과제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신규 과제 공모를 위한 제안 요청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의 제안 요청서를 통해 재생의료 원천 기술 개발에서 15개, 연계 기술 개발에서 7개, 치료제 치료 기술 개발에서 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총 28개 과제를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4년 이상 지원하는 과제는 3차년도 연구가 끝나면 단계 평가를 통해 2단계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차년도 연구는 4월 1일 기준으로 총 9개월의 연구기간으로 협약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는 연간 지원 규모에서 월할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 요청서별로 연간 지원 규모와 연구기간이 상이하므로 이 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구성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는 1개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 필요시 공동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과제는 구성할 수 없으며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연구개발기관은 동일기관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지원 범위는 세포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치료제, 첨단바이오 융복합제제 등과 관련된 재생의료 기술개발 분야입니다. 일부 타사업의 지원 영역으로서 재생의료기술과 관련이 없는 과제는 본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FAQ에서도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규 과제 공고는 2024년 12월 17일에 게시되어 2025년 1월 17일에 마감되며 과제 모두 연구 책임자, 전사님 역마감 이후 신규 접수는 불가합니다. 또한 연구 책임자 제출이 마감되었다 하더라도 기관 승인 마감이 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접수 마감 이후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에는 연구자에게 평가 결과가 공지되며 4월부터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과제 신청 전에 숙지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특히 과제 내용에 대해 차별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 요청서별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RFP A1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5년간 지원하게 되며 4개의 중점 개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제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 목표는 최소 요구 성과를 의미하며 단계별 성과 목표를 계획하실 때 제시된 목표치 이상으로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2단계 성과 목표는 누적치가 아니며 2단계 지원 기간인 2년 안에 달성해야 합니다. 단계 평가를 통해 연구자가 스스로 제시한 성과 목표치를 기준으로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단계 평가는 경쟁형 상대평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TRL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지원하며 과제 종료 이후에는 TRL 5단계로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계획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제안 요청서의 연구 책임자는 한 번만 지원할 수 있으며 복수의 과제에 동시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촉될 경우 요건 탈락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AQ에서도 관련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년도 연구비 중 1,000만 원을 사업단이 지정한 특허 전략 컨설팅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용도로 연구비 전용이 불가합니다. 특허 전략 컨설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제 선정 이후의 연구성과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제시된 기간 안에 완료하시고 연말에 연차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RFP A2 재생의료 후보물질 도출입니다. 3년간 TRL 3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과제를 지원하며 제시된 중점 개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FP A2의 과제를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TPP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 탈락할 수 있으니 제안 요청서별 첨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FP A1과 동일하게 1차년도에 특허 전략 컨설팅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RFP B, 재생의료 융합기술 개발입니다. 본 제안 요청서를 통해 임상 연계가 가능한 재생의료 융복합 혁신기술 적용 제품의 기전, 안전성, 유효성 평가 및 검증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3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과 목표는 필수 요건인 논문과 특허 외 기술 이전 또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 IND 파일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연구자는 응용 연계하고자 하는 혁신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계획서에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1차년도 연구비 중 1,000만 원을 사업단이 지정한 특허 전략 컨설팅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용도로 연구비 전용이 불가합니다. 특허 전략 컨설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제 선정 이후에 연구성과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허 전략 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제시된 기간 안에 완료하시고 연말에 연차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RFPC1, 재생의료 치료제 확보 기술 개발 1입니다. 재생의료 분야 후보 치료제 임상 일상 승인을 목표로 4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단계별 성과 목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단계별 성과 목표를 계획하실 때 제시된 목표치 이상으로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2단계 성과 목표는 누적치가 아니며 2단계 지원기간인 1년 안에 달성해야 합니다. 단계 평가를 통해 연구자가 스스로 제시한 성과 목표치를 기준으로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단계 평가는 경쟁형 상대 평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TRL 3단계부터 5단계까지 지원하며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 허가용 임상시험 승인 신청 이상 최소 요구 성과 달성 계획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제안 요청서의 연구 책임자는 한 번만 지원할 수 있으며 복수의 과제에 동시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촉될 경우 요건 탈락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AQ에서도 관련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 목표별 가중치는 허가용 임상시험 계획 신청 및 승인을 7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임상 연구를 완료하고 최종 목표인 재생의료 허가용 임상시험 승인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기업이 주관 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단계평가는 경쟁형 상대평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밖에 필수 서류 등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FPC2, 재생의료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2입니다. TRL 4단계부터 5단계까지 2년간 지원하며 성과 목표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 허가용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타겟 질환을 정하여 최종 목표인 재생의료 허가용 임상시험 승인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구성해야 하며 규제기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서 및 보안 요구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GMP 시설이 확보되어 있거나 외부 GMP 시설에 대한 사용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 필수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FPD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요청서를 통해 3년간 임상일상과 이상 모두 지원하며 연구 착수 시의 TRL 단계를 완료하고 차상위 단계 이상의 TRL로 진입해야 합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고 동일 기업 소속인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다르더라도 본 제안 요청서에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GMP 시설이 확보되어 있거나 외부 GMP 시설에 대한 사용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 신청 요건과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과 연구 책임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문에도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니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자에 해당하거나 삼책 50 또는 동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라도 제한의 저촉됨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기업인 경우에는 동사업 내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총 4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 소속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조건은 공고문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 접수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의 전산 입력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신청하시고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구 내용에 따라 동일한 제안 요청서임에도 필수 서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께서는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누락된 첨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과제 신청을 위한 전산 입력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6일까지 전산 입력을 완료하셔야 하고 2025년 1월 17일까지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최종적으로 과제가 접수됩니다. 마감 시간 임박하여 제출 시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RFP 내용이나 특허 전략 컨설팅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고 전산 입력에 대한 사항은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신청 요건과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의 사업단에서는 제출하신 서류와 신청 자격, 타 연구과제와의 중복성이나 차별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제한이나 중복 지원 또는 필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에 따라서 사전 탈락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과한 평가 대상 과제는 발표 평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서면 평가를 거치게 되고 경쟁률이 높지 않은 분야는 서면 평가 없이 바로 발표 평가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발표 평가는 주관 연구 책임자가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과제가 선정됩니다. 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 심의 후에 연구자에게 결과 통보가 되고 이후에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협약을 체결합니다. 각 제안 요청서별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발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RFP A1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 RFP A2 재생의료 후보물질 도출의 선정평가 항목별 배점입니다. 다음은 RFP B 재생의료 융합기술 개발 선정평가 항목별 배점입니다. 다음은 RFP C1 재생의료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1 선정평가 항목별 배점입니다. 다음은 RFP C2 재생의료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2 선정평가 항목별 배점입니다. 마지막으로 RFP D 재생의료 허가용 임상시험의 평가 항목별 배점입니다. 참고하시어 선정평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 사업단 신규 과제 공모를 위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